신경인성 방광 환자를 위한 배뇨관리 안내, 배뇨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본 동영상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장애가 있거나 배뇨장애 위험이 있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배뇨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배뇨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뇨기의 구조와 기능. 콩팥이라고도 부르는 신장은 상복부의 양쪽 옆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혈액 속에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신장에서 생산된 소변은 요관과 방광을 거쳐 요도로 배출됩니다. 요관은 소변을 신장에서 방광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며, 요관과 방광 사이에는 밸브가 있어서 방광 속의 소변이 요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방광은 소변을 모아주는 주머니로 치골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상 방광의 용량은 400에서 500ml 정도이며, 소변을 보고 난 후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을 잔뇨량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잔뇨량은 30ml 이하입니다. 배뇨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뇌 손상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나 사고로 뇌 손상을 입거나 뇌종양, 뇌성마비, 파킨슨씨 병 등의 뇌질환이 있는 분들은 배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손상이 있는 분들은 방광이 갑자기 강하게 억제할 수 없이 수축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 소변을 지리는 요실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다가도 소변이 마려워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데, 척수 손상을 입으면 뇌로부터 신경 전달이 끊어져서 소변이 마려운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요도 관략근의 조절과 방광 근육 수축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 배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의 배뇨 장애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척수는 위치에 따라 목 부위의 경수, 가슴 부위의 흉수, 허리 부위의 요수, 그리고 골반 부위의 천수로 구분되는데, 천수 상부가 손상된 상부 운동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에는 방광 근육의 반사적인 수축이 과다하게 나타나면서 소변이 정상적인 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소변을 지리게 되는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천수 하부가 손상된 하부 운동신경인성 방광의 경우에는 방광의 수축성이 감소하여 소변 배출에 장애가 발생하고,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신장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방광이 정상적인 압력과 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요로기의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요관과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의 합병증 및 대응 방법. 자율신경, 과반사증. 자율신경은 심장이나 혈관, 소화관이나 분비샘 등의 경우처럼 우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을 조절하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자율신경 과반사증은 흉수 6번 이상의 손상을 받은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어떤 자극에 대해 자율신경이 과다하게 반응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태로서 즉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입니다. 자율신경 과반사증이 나타나면 땀을 심하게 흘리고 얼굴과 목이 붉어지며 코막힘, 두통, 뒷목의 뻐근함,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머리를 높이고 자율신경 과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방광에 소변이 찬 것인데 즉시 도뇨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유치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튜브가 꼬이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원인을 제거합니다. 장팽만 또한 자율신경 과반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변을 언제 보았는지,
최근 장 기능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변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손가락을 넣어 장을 검사하거나 관장을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삼가십시오. 만약 선교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성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옷이나 벨트, 양말이나 속옷 등이 꽉 끼는지 확인하고 즉시 느슨하게 하거나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 밖에 요로 감염이나 욕창, 위염 등이 있을 때에도 자율신경 과반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편 이상의 방법으로 모든 의심되는 원인을 제거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비뇨기계 감염, 요도염과 방광염, 하부 비뇨기계에 해당하는 요도나 방광에 병균이 증식하면서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발생하면 소변에서 냄새가 나거나 찌꺼기가 보이고 요도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 소변을 본 후에 금방 또다시 소변이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 요도 부위가 가렵거나 소변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도염과 방광염에 대한 치료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고 소염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신우신염, 상부 비뇨기에 해당하는 신우나 신장에 병균이 증식하면서 신우신염이 발생하면 열이 나면서 춥고 떨리는 오한이나 두통, 요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우신염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비뇨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요도 주위를 씻어야 하고 배뇨 시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대변을 본 후 뒤를 닦을 때 요도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앞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방광요관 역류, 소변이 방광에서 요관 쪽으로 역류되는 상태로서 방광요관 역류가 있으면 세균이 요관과 신우 쪽으로 올라가면서 신우신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수신증이 진행하면서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방광요관 역류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는 염증이 있을 경우 항생제 등을 투여하여 염증을 치료하고 방광 압력을 낮추기 위해 약물 치료 및 배뇨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방광 요관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뇨 관리를 위한 검사.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다음의 요로계 검사들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검사, 소변의 비중, 산도, 단백질이나 당의 배출 여부, 혈액이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침 첫 소변을 보면서 중간에 나오는 것을 받아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광, 신장 초음파 검사. 초음파 영상 검사를 통해 방광의 크기가 충분한지, 방광이나 신장에 결석이 있거나 비정상적 소견이 보이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요류 동태 검사. 방광 내부에 물을 주입하면서 방광과 요도 내부의 압력, 관략근의 근전도 신호 등을 측정합니다. 정맥 신호 촬영. 정맥으로 조영제를 주사한 후 일정 시간 간격으로 X선 촬영을 함으로써 신장에서 조영제가 배설되는 양상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정맥 신호 촬영은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석이나 종양 등의 이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광 역류 검사. 조영제가 섞인 물을 방광 내부에 넣은 다음 방광의 크기와 모양, 방광 요관 역류 여부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요류 동태 검사와 병행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인성 방광 환자를 위한 배뇨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